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이코인을 워낙 안 찍으니까 세상에나 이는 뭐 대형 이슈 같은 게 터져버리네요. 야, 뭐 거래소 있죠. XT 거래소라 그래가지고 이 거래소는 서열이 한 65위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저는 XT 거래소에 뭐 옛날 때부터 가입해고 코인 거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준이 아주 조잡한 거래소 수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파이코인 좀 상장돼가지고 거래가 몇 10달러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호흡이 거래소. 이건 좀, 얘네들은 좀 순위가 좀 높은 거래소에 속할 텐데, 얘네들은 지금 69달러, 70달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일하다 100달러 찍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파이TV가 워낙 파이콘이 영상을 찍지 않으니까 도저히 영상을 안 찍으면 안 되는 이슈를 터뜨려 버리네요. 그런 의미로 내 혼자 생각 이건 좀 약간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상장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팩트 전달해드리고 이거 좀 궁금한 거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파이콘 영상을 너무 안 찍었건 죄도 있고 그랬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파이코인 진짜냐 가짜냐? 당연히 가짜죠. 우리 구독자 정정님 되면은 이거 100% 가짜인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짜라고 해도 기분은 좋죠. 이게 오늘 팩트입니다. 가짜라고 해도 기분은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우리 파이콘 재단에서 이제 충분히 보고가 다 들어가서 알고 있을 거고, 공식적인 발표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발표는 했는데, 우리 거 아니다! 발표는 물론 했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파이 재단에서 딱 그까지만 말하고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파이코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이슈도 너무 많고 해평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은 시기, 암흑기에 파이코인 정말 파이TV가 파이코인 안 찍을 정도로 지금 파이코인 암흑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침체기 시절이었는데 이게 이 침체기 시절을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좋은 그런 휘발유를 해야 되나? 활력소를 해야 되나? 활력소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XT 거래소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했죠. XT 거래소가 먼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호비하고 XT 거래소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들 상장시키기 전에 있잖아. 일단 이거 선물도 아니고요. 진짜 현물에 올려놨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내가 더 웃긴 거죠. 얘네들 그냥 선물에도 올려놨던데 어쨌든 선물 아니고 현물에도 올려놨던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 선물 같은 경우는 기간도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도 없으니까 선물도 따질 필요 없고요. 현물도 더 따질 필요 없는 거는 당연한 거겠고, 일단 X거래소와 XT거래소와 X거래소도 어쨌든 뭡니까 그거 65임 그리 높진 않네요. 맞죠. 호빈 그나마도 순위 좀 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거래소 순위를 떠나서 있잖아요. 일단은 거래소에서 우리가 폐쇄형 네트워크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저가 이제 4천만 명 넘는다는 거는 웬만한 거래소 쫄따구들도 다 알 겁니다. 저기 어디 또 어디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하도 핫바리 거래소를 하더라도 파이코인이 가입자가 4천만 명 되는데 이게 이제 메인넷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들어갔겠죠, 우리 쫄따구들이나 유대가리들한테. 그럼 어쨌든 메인넷이 있는데 4천만 명이 있다고? 우와, 수수료 장난 아니겠네 하면서 이게 좀 못 나가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난릴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저거 잡아야 된다, 그래 우리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다, 아마 이럴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일단은 그런 핫바리 거래소나 이런 데까지 우리 파이콘 알려질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 많이 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하려고 그러는데 맨일 있다고 쫄따가들 보고 때렸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거기 뭐 있다? 뭐가 있겠습니까? 폐쇄형이에요, 폐쇄형. 맨넷을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지갑도 있다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KYC 된 애들끼리만 딱 막아놓고 울타리 치놓고 그래서 못 돌아 이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입장 너무 답답한 거죠. 얘네들 맨날 다 개발해놓고 자기 거리 생태계 작업하고 있다고? 어쨌든 자기네들 그 지갑은 다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맨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뭡니까? 제발 오픈형 매년 나와라. 이제 학수 기대하고 기도하고 정한석도 물 떠놓고 빌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빌다가 하도 오픈형 매넷이 올 기약이 없으니까 아예 얘네들이 정말 발표해 버린 겁니다. 제발 오픈형 매넷 내달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거는 내가 지금 관점하는 판단은 아니고 약간 정황 상황을 좀 이해란 뜻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픈형 메인넷이 놓아달라고 아예 빌고 있는 공지 발표를, 이 공지는 정식으로 엑세거리나 호흡의 거래도 진짜 발표해버렸습니다. 오픈형 메인넷이 놓으면 뭐 가장 먼저 상장을 고려해보겠다. 꼭 진짜 메인넷을 놓으면 상장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고, 잘 읽어보면 영어를 번역해보면 가장 먼저 상장을 고려하겠다. 오픈형 메인넷 놓으면 그러면 하고 싶다 이 뜻이잖아요. 제발 오픈형 메인넷 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표 있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리 파이콘을 상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보통 상장 문제가 돼 거짓말이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 파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건데, 이거 빨리 이해되려는 건 뭐냐면, 일단 거래소가 되려 우리 파이가 가야 되고, 거래소에 파이콘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소에 파이콘 있으려면 뭐예요? 지갑이 주소가 있어야 돼. 지갑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컨트랙 주소 해가지고 등록돼가지고 거기 파이콘 우리 주소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 폐쇄형 때는 막아져 있잖아요.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 파이콘 갈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파이콘이 우리 실제 파이콘이 100%, 1000%, 10,000%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파이코인을 만들어서 자전거래라고 하죠. 자전거. 거래소는 자전거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세 다 조작할 수도 있고요. 거래소 자체는 그는 자기 거래소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인 거예요. 거래소가 별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화폐를 만드는 자기도 하나의 신이라 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실제적으로 뭐 있던 거 없는 거 줬다가 뺏들고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래소는 그런 걸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제 파이코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이슈화를 끌겠다는 거죠. 이슈화를 끌겠다.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이 이제 이슈화 끌고 있다. 후비도 끌고, 후비 같은 데까지 이슈화를 끌어주고, 후비 같은 경우는 69달러, 뭐 70달러 가잖아요. 제가 이제 파이코인 10만원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빠락빠락 우겼던 유튜버라고 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도 많이 생겼고, 뭐 10만원 다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처음 파이TV 뭐 하고, 파이콘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다들 100원, 200원, 500원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만원 설이 도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기 시작하고, 우리가 실제로 쓰기 시작하고 하면고, 이게 이제 코인이 아니고 화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 금액적 가치가 다르게 판단하고, 시총도 사라지고 그 판단이 사라지는 거죠. 시총도 사라지고 코인 발행량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파이콘을 화폐라고만 인식해버리면 모든 게 게임하시고, 그 다음 거기서 더 나가서 이미 쓰고 있다 그러면은 못 말리는 거죠. 그게 또 숫자가 자꾸 많아진다 치면은. 근데 그게 이미 4천만 명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추가 선을 넘어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니콜라 선생님하고 판누나 있죠. 판누나가 좀 결정적인 실수하는 게, KYC에서 난 결정적인 실수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뭐 거기 삐지갖고 영상도 안 찍을 정도지 않습니까? KYC 진짜 늦어도 너무 늦게 하니까 막 사람 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 늦게 하니까, 아니 제가 파이TV하고 파이코인 하면서 파이코인 어떻게 까는 영 단 한 개도 찍지 않았지만 맨날 KYC 늦는 것에 대해서는 나 진짜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솔직히 힘 빠지기도 하고, 뭐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판인데 자꾸 KYC만 생각하면 영상을 찍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우리 이제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문제 깨끗하게, 이거 궁금한 게 있고 좀 막 초보신 분들, 이제 파이코인 막 들어오신 분 입장에 봤을 때는 쟤네들 좀 뭐 하는 거야, 뭐 상장됐다는 애 뭐 자주 그러는데, 솔직히 뭐 조금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문은 또 어떻게 도는 건지 있자면, 우리 폐쇄형 때 대보면 KYC 통과한 사람들끼리 이게 주소가 있고 자전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래소에 얼마 거래소에 보냈다더라. 그래서 거기 KYC 통과한 사람끼리 해서 그 사람들끼리 자전거래 한다더라. 이미 우리 KYC 폐쇄형에서 통과했던 KYC 사람들이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는데 참 계정 다 날라가려고 아예 쇼를 하고 있어요. 더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더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지금 있는 거는 100%다 가짜라는 거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이미 폐쇄형으로 약간 우리끼리 그 지갑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로 어떻게 그 자전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단지 이렇게 큰 거래소와 한 중국 거래소 자체에서 우리 파이코인을 상장하고 싶다고 먼저 공지를 때리고 공식 매넷이 놓으면 상장하고 싶다. 그리고 상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공지를 때려놓고 얼마 안 있다가 자체적인 파이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정말 파이코인을 상장하고 싶다는 거고, 상장했을 때 값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기 좋아라고. 우리 보기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럼 아까 제가 살짝 먼저 말할게요. 이게 화폐라고만 인식되게 되면은, 그 시청도 다 상관없고, 애들 옛날 때부터 그놈의 시청했던 애들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히 파이콜만 하면 또 비트코인 시청 갖고 시청이 얼마나, 요런 새끼들 얼마나 많았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청도 의미 없어지고. 무슨 뜻이냐. 화폐라고 생각되면 가치가 처음 때부터 이게, 사람들이 먼저 알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처음부터 100원, 200원, 500원 이렇게 출발할 확률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값이 탁 올라쳐서 갈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좀 파이코인이 처음 때 빠른 시간 안에 10만원 돌파한다고 저 초반 때부터 그렇게 떠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가 낮게 형성되면 화폐 시장 때 화폐로 못 쓰는 거죠. 파이코인 그 최고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지금 이 방송 듣고 파이코인 가입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코인 최고라기가 얼마나 힘든지 더 뼈저리게 느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성하기 힘든 파이코인, 그 다음 하늘에 바늘구멍만큼 들어가기 힘든 KYC 통과, 그런 거 다 통과하고 겨우 받은 그게 고작 100원, 200원 되면 그거 찢어버리죠. 그거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절대로 화폐 가치 그러면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안 나눠줍니다. 결국 파이코인은 전 세계들한테 쫙 뿌리 나갔을 때 1억 명, 5억 명, 3억 명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잖아요. 파이코인 전 세계 사람들한테 5개, 10개 미만 이상으로 뿌리지도 힘들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파이코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코인 가치가 후반 때는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뭐 재벌 되는 거죠. 진짜로 소재벌 되는 거죠. 소잡아야 되는 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너무 개발 속도 높고, 그 다음에 KYC 문제도 너무 늦었던 거죠. 또 KYC 문제도 한마디 하게 되면, 이번에 판론하고 니콜라 선생님이 저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판론하고 우리 니콜라 선생님을 하상으로 초대했더라고요. 하상 채팅으로 초대해놓고 자기도 이제 지 방송에서 지 센터에 딱 잡아놓고 요쪽에 이제 하상 채팅으로 불러가지고 질문했던 영상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기 돌려갖고 다 보고 그 자체 번역기 돌아가요. 그래서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제가 번역기 돌릴 수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거기 주 내용이 KYC였어요. 주 내용이 KYC. 그 다음 매입내, 그 다음 가격, 실제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찍어서 물어봅니다. KYC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 속도가 왜 있는 거냐, 지금 대량으로 KYC가 된다고 그러는데 믿을만 하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차피 KYC 문제도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니콜라 선생님이 판 누나가 답 안 했어요. 그때 니콜라 선생님이 답하던데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100만 명을 통과하고 있었다. 100만 명씩 통과했다. 이래서 굉장히 기쁘다. 굉장히 기쁘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가 이제 파이코인 100만 명을 넘어간 요 시대 마이그레이션 되고 했던 게 100만 대 단위, 150만, 190만 이럴 때일 겁니다. 근데 이게 곧 400만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4천만 명이 있다니까요, 지금. 응? 근데 니콜라 선생님이 그렇게 기분 좋게 AI 인공지능 기능도 발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를 올려갖고 대량으로 KYC 하겠다는 그게 뭐다? 400만 명이 목표라는 거죠. 전체가 4천만 명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부터는 이제 100만 명 정도 대로 KYC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빨라진 게 400만 명이다. 이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향후 있는 속도가 제일 빠른 속도냐니까. 이게 우리가 다 개선돼 정말 빠른 속도라는 거다. 그럼 대놓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1, 4분기, 4분기 하면 4분기를 10번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년 걸린다는 뜻입니까? 최소 2년에서 3년 끌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서로 말해서 이미 답이 다 놓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그 번역부 돌려보고 그냥 내 말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찔끔찔끔 하는 건 진짜 계획적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늦느냐? 왜 이렇게 늦느냐? 우리의 KYC는 다르다. 우리는 사람이 직접 검증을 한다. 사람이 직접 검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일이 그 해마다 다 다른 걸 다 알고리즘 걷어내야 되고, 특히 다계정 다 걷어내야 되고, 다계정 걷어낸다는 거 특히 말하면 실제로 니콜라 선생님 직접 이야기하고, 그 전 세계의 그 사람들 다 받아준다는 거랑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랑 KYC 시스템 만들었다. 결국 그 시스템에 사람이 직접 검증한 시스템을 넣어서 우리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들어가 있다. 말해줍니다. 다. 이게 옛날에 다 떠들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래서 늦는다. 이런. 야, 그래서 어쨌든 좀 KYC는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니콜라스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냥. KYC는 지금 되신 분들이 다 10%, 그러니까 KYC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항상 10%다, 항상 10%. 항상 10% 속도로 갈 예정이다. 하늘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럼 이 속도면은 오픈형 메인넷이 올라면 최소 KYC 50% 돼야 되고 KYC가 80% 정도로 통과돼야지 오픈형 메인넷이 노고 될 텐데 그 오픈형 메인넷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이나 내년 여름쯤에 오픈형 메인넷이 나와서 돼야지 지금 저렇게 이렇게 다른 거래소가 파이콘 이게 빵빵빵 띄워줄 때 파이콘 다른 거래소 파이콘이 빵빵빵 띄워줄 때 그다음에 KYC 문제 그냥 싹 다 풀어줘 버려가지고 내년 6월이나 내년 여름쯤에 50% 이상 최하 50% 이상 그리고 괜찮으면 80% 정도 KYC를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럼 오픈형 메인넷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왜 KYC가 그 정도 통과됐으니까 오픈형 그냥 자연스럽게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픈형 메인넷 시점 자체도 지금 KYC로 다 조절하는 건데 오픈형이 뭐 금방 놓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오픈형 메인넷 금방 안 놓습니다. KYC 속도가 이렇게 늦은데 어떻게 오픈형 메인넷이 이렇게 빨리 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뭐 쓰잘데기 없는 애들은 뭐 어디 나와가지고 자꾸 뭐 엄청나게 유명한 애들도 나왔고 오픈형 내야지 곧 놓을 거다 애들한테 왜 발언 넣습니까? KYC 문제나 좀 더 심도 있게 떠들어주고 KYC 문제점을 더 찝어주고 니콜라 선생님이 KYC 방향을 틀어줄 수 있도록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질르고 해가지고 외쳐가지고 니콜라 선생님 KYC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죠. 또 KYC 정책 같은 경우 중에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KYC를 만약에 통과했다 칠게요. 그럼 자기가 KYC를 만약에 뭐 민증을 숫자를 잘못 적었던 민증을 했는데 뭐 패스포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드라이브 뭐 적는 거 적었다든지 뭐 저기 영어 한번 조금만 초반에 실수했다 치고 그거 좀 잘못했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기약도 없이 재인정을 안 해주는 문제. 어떤 사람은 빨리 재인정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재인정 안 해주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똑같이 KYC를 처음에 선택받은 것처럼 똑같이 10% 확률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 몇 프로 확률로. KYC를 그거 생성되는 그 확률 있잖아. 그 확률 또다시 확률 땡기네. 재인정되는 확률도 또 KYC 통과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인정이 또 됐다는 게는 그 사람은 KYC 확률이 굉장히 운이 연속으로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됐는데 재인정이 늦게 뜬다. 그 사람은 지금 또 KYC 확률이 남들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죠. 아니 재인증 단추를 차라리 5일이나 7일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또다시 KYC를 운으로 돌려갖고 재인증을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거 진짜 잘못된 방법인데 왜 그런 방법을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사람도 떠들는다 보니까 누구한테 그 아픔을 이야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지적해준 유튜브도 없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니 KYC도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KYC 통과했는데 재인증 중이라는 문제를 이슈화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많은 유튜버들이 지는 KYC 다 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찝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건 뭐냐면 검증자들 다 아시죠? 검증자들은 다 알 텐데요. 아무리 검증하고 싶어도 검증할 게 없다는 거. 그럼 KYC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늦게 한다는 뺑뺑판 증거인데 검증을 하고 싶어도 검증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맞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 빨리 KYC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이 좋은 이거 좀 KYC 문제 해결했는데 지금 뭐 호흡이나 엑스티 거래소에서 이렇게 파이코인을 물고 쭉쭉 빨아줄 때, 이렇게 대세가 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 좀 새로운 사람, 우리 새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 그 어린 팀이 한 10명 있으면요, 혼자 채굴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인 사람들 요즘 들어가서 보시면 안 되겠지만, 한두 명 채굴, 자기 혼자 채굴하든가, 친구하면 마지막 자기 믿는 오른쪽 팔 친구 하나 빼고는 다 채굴 안 할걸요, 아마. 그 정도로 다 빠져나갔다니까, 레페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놈 KYC 때문에. 니콜라스가 반성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네, 행위 글자도 뺄 거야, 자꾸 KYC 안 해주면은. 자, 지금 이렇게 좋은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이제, 니콜라스 형님이, 이걸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엑스대 거래소하고 호비 거래소 우리 파이코인은 이제 상장시켜줬다는 거. 자기 입으로 이제 직접 이제 또 공식 공지로 다 때리나 호비는 아예 공지 때렸습니다. 파이코인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이코인 자기가 파이코인으로 만들어서 상장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은 우리 진짜 파이코인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인데 자기가 파이 하나 만들어 상장시키든 말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리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진짜 파이코인 main넷이 나오면 또 올려주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슈가 끌어주는 거는 그만큼 파이코인을 자기 거래소에 그렇게 등록하고 싶다. 그러나 파이코인 유저들 실제 나왔을 때 호비 거래소, 엑스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바라는 이런 작전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파이코인이 이제 거래소까지 자꾸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런 작전까지 다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다면 요즘 파이콘 영상을 너무 안 찍었지만 그동안 안 찍은 이유 가장 큰 거는 솔직히 말해서 KYC 때문에 짐 빠져서 잘 찍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차후 KYC 문제는 기타 등등 이제 KYC 뭐 통과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약간 편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KYC 통과 약간 편법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은 KYC 통과 편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